네, 5차시 수업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터디 포인트부터 살펴볼 거예요. 데이트의 생략입니다. 이거 사실 우리 1학기 때 선생님이랑 한번 다룬 반들도 있을 겁니다. 대은 어떤 경우에 생략이 되는 건지를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일단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대은 관계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관계대명사로서의 생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꼭 대시기 때문에 생략하는 건 아니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면 who, which, that, 모조리 다 생략할 수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면 생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대시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면에 2번, 3번, 4번, 5번은 일종의 접속사로서의 대시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로서의 대시 어떤 자리에서 주로 생략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여기 대시 생략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런 걸 알아내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독해를 하다 보면 혹은 선생님 수업을 듣다 보면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어 라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은 아마 근원적인 의문점이 생겼을 겁니다. 아니 왜 대시를 자꾸 생략하는 거지? 아무 원칙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막 생략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까 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꼭 대시기 때문에 생략하는 건 아니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만 하면 대시든 which든 who든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말이야, 우리 생략이 안 되는 경우를 먼저 좀 살펴볼까? 생략이 안 되는 케이스 중에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은 생략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꼭 대시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격 관계대명사 혼자만 가지고서는 절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가 가끔 생략되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 그래요? 그렇지. 주격 관대 혼자서는 절대 못 가요. 네,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함께 논개처럼 사라집니다.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함께 생략될 수 있는 거지 비동사 같은 동사 없이 주격관계대명사 혼자만 갖고서는 절대 생략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은 예문 볼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되는 케이스. 원래는 all that you need is love라는 표현인데 이게 사실은 대시 생략이 워낙 잘 되니까 all you need is love라고 쓸 수 있는 거겠죠. 노래 가사이기도 합니다. All you need is love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이야 이런 의미의 가사예요. 두 번째로 가봅니다.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경우를 우리는 제일 많이 봤을 겁니다.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를 이끄는 바로 that절이 있죠. that절은 명사절이니까 목적어 자리에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이 녀석은 생략을 너무너무 잘 시킵니다. 그래서 I think that he is honest.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에서 이 that은 얼마든지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I think he is honest. 실제 회화체상에서는 I think that 하고 that을 다 쓰진 않아요. 거의 다 I think he is honest. I think he is honest. 이런 식으로 바로 써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 여러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부사 where, when, why 이런 녀석들 앞에 너무나 뻔한 선행사가 있을 때, 즉 when이라면 the time이라는 선행사가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the time when 잠깐 이거 써드릴까요? the time when 그다음 장소라면은 the place where 시간이라면은 시간 했고요. 이유라면은 the reason why 이렇게 굳이 관계부사가 없어도 선행사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이런 자리에 when, where, why 대신에 사실 관계대명사는 아니고요. 이건 접속사 that입니다. 접속사 that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대신하고 있는 접속사 that은 동시에 또한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예문 보세요. I still remember the place. 나는 여전히 그 장소를 기억해 란 말이죠. 근데 어떤 장소요? 사실은 선행사가 장소이고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관계부사 where 쓸 자리라는 건 여러분 캐치하셨는데 선행사가 너무 뻔한 녀석이므로 접속사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때에 대해서는 생략 가능하므로 I still remember the place I first saw you. 내가 너를 처음으로 만났던 바로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어 지금도. 이런 식의 문장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where 같은 거 없이 place 다음에 바로 주어 I first saw you 란 문장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선행사가 the time, the place, the reason과 같이 뻔하지 않은 케이스에도 접속사 that으로 바꿀 수 있나요? 드물긴 하지만 그렇게 얼마든지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hat이 생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4번 가보죠. 자, 감정이나 확신의 형용사 뒤에 쓰인 접속사 that이요. 이것도 사실 우리 독해하면서 많이 봤어요. I'm sure that 어쩌고 저쩌고 난 that이라는 점을 확신해요 라고 할 때 that 접속사 얼마든지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 문장 따라 나옵니다. 예문 볼까요? I'm so glad. 전 너무 기쁩니다. That you got promoted. 우리 got promoted 하게 되면 승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승진했다는 점 때문에 난 너무나 기뻐.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때 접속사 that 역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5번째 케이스 볼까요? 자, 우리 so that 구문, such that 구문, 혹은 뭐 provided that 구문처럼 이렇게 다른 단어와 짝을 이룬 수거적인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접속사 that 역시 생략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우리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라는 일 가지고 있는 so that, such that 구문 같은 거 기억나시죠? 이때 that이 생략이 가능해요. 문득 여러분들은 선생님 그럼 that이 없으면 이게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서서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that이 굳이 없다 할지라도 형용사 뒷부분에 나오는 주어가 바로 보이면 주어 앞에는 that이 생략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은 너무 형용사나 부사에서 그 결과 뭐뭐하다 이럴 경우 so를 쓰고요. such는 이거 말 나온 김에 미리 설명해 드릴까요? so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꾸미는 물결친 부분에 나와야 될 품사는요 형용사나 부사가 주로 오는 거예요. 반면에 such는 형용사예요. 따라서 형용사가 꾸미는 건 명사잖아요. 물결친 부분에 오는 단어의 품사는 주로 명사 성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provided that 이란 구문은 뭐뭐라는 점을 고려해 보자면서 뭐 if와 거의 흡사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만약 뭐뭐라면 정도의 뜻이라고 봅시다. 예문 볼까요? Keep your voice down, 목소리 낮춰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 그래 so와 that이 꼭 떨어져 있을 때만 that을 생략하는 건 아니고요. so that이 뭉쳐 있을 때에도 that은 생략 가능해요. so that이 뭉쳐 있을 때에는 두 가지 의미의 정도가 있다고 했죠. 뭐뭐 하기 위해서 혹은 그래서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지금 뒤에 보시면 조동사가 보이므로 주어가 동사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can't니까 주어가 동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 낮추세요. So they can't hear you. 그들이 당신을 들을 수 없게 당신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건 사실 that 생략되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so를 써야 할지 such를 써야 할지 오랜만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I was having so a good time일지 such a good time일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a good time이라는 요 표현의 핵심은 뭐예요? good일까요? time일까요? 사실 good이라는 형용사는 뒤에 있는 명사 time을 꾸미고 있는 거에 불과하고요. a good time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사실 time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명사를 꾸미는 것이어야 되고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는 so와 such 중 누구죠? 그렇지, such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such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치 수거처럼 외웠잖아요. such a 혁명, such a 혁명 이렇게 외웠어요. 만에 하나 이 자리에 꼭 so를 쓰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있는 어순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so는 부사라고 했고요. 부사가 꾸미는 건 형용사나 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o가 꾸밀 수 있는 녀석을 앞으로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o good a time 드물지만 뭐 이렇게 쓰면 so를 굳이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so good a time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 뭐 해석은 어렵지 않아요. I was having such a good time.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그 결과 그래서 I didn't want to leave. 떠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오케이. 생략이 안 되는 케이스는 우리 첫 번째 케이스는 봤어요. 주격관계 대명사로 쓰인 that은 홀로는 절대 생략이 안 돼요. 논개처럼 반드시 비동사를 데리고 생략이 됩니다. Peter studies Korean. 피터는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that is useful to his job. 그의 직업에 유용한 한국어라는 거죠. 이럴 때 that은 자체는 생략이 안 돼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는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뒤에 있는 is와 함께라면 생략은 가능하죠. 그래서 useful 혼자만 남는데 선생님 저게 가능해요? 네, 우리 이거 가능한 거 많이 봤거든요. 형용사가 뒤에 딸린 식구들이 길어져 있으면 이거 자체가 형용사 구라고 볼 수 있고요. 형용사구는 뒤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형용사구를 앞에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예요. 동격의 접속사 that이요. 동격의 접속사 that은 생략 잘 시키진 않습니다. 정말 드물게나마 생략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격의 접속사 that은 일단 문법적으로는 생략하지 않아요. 자, the fact that the theory is not true proved to be tru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that절 이하의 내용이 사실 완전하거든요. 보시다시피 the theory 이론이 is not 아니다 라는 동사고요. 비동사의 주격보호 자리에 true라고 하는 형용사까지 완벽합니다. 그럼 완전한 문장을 이끌면서 앞에 명사, 선행사가 있으면 이것은 뭐라고 했죠? 접속사 that, 동격의 that 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이 동격의 that은요 생략하지 않습니다. 절대 생략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아요. 물론 모르죠. 계속해서 미국인들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서 이것도 귀찮아 생략할래라고 해서 언젠가 그냥 the fact the theory is not true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생겨서 많은 케이스가 쌓인다면 언젠가 동격의 that도 생략하는 게 허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학교 문법에서는 동격의 접속사 that은 생략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그 이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은 proved to be true, 진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실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요. 세 번째 케이스도 좀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위에서 접속사가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2번에서 살펴봤었죠. 그럼 that절은 명사절이라고 했는데 명사절이라면 기본적으로 주목보 자리에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어때요? 주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잠깐만, 주절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이 오해하기 쉽겠네요. 주어절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자, 주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요. 이것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생략하면 과연 자연스러운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That he is honest. 그가 정직하다는 것은 is true. 이때 that 생략해 볼까요? 괜찮아요? He is honest is true. 이런 문장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우리 방금 동격의 접속사 that이 생략이 안 된 케이스랑 이거 똑같은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 that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즉 주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역시 생략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잠시만요. 자, 지난 시간에 읽었던 우리 44페이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비상 착수를 했습니다. 비상 착수 후에 승무원들이 이제 승객들을 좀 진정시키고 대피하는 과정이었어요. 대피하는 과정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승객들 사이에서의 공포감이 퍼져나오고 있었죠. Panic spread among passengers during the evacuation. 탈출 과정 중에 그런 표현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시간이 빠듯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은 조금 생략하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단어부터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수거 한번 봐주세요. 자, turn out 이란 표현이고요. turn ou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드러나다. 잠깐만요. 색깔을 파란 색깔로 할게요. 주황색깔로 하니까 여러분 눈이 아프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무엇임이 드러나다 혹은 판명되다, 무엇임이 연구 결과나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다 정도의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주로 이런 구문으로 많이 사용돼요. It turns out that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이때 that 역시 생략하는 경우도 많고요. 됐나요? 문득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선생님, 이 that은 원래 주어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주절의 자리에 아까 금방 주어절 자리에 오는 that은 생략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문장의 맨 앞에 that이 있는 게 아니죠. 네, 이 녀석이 마치 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that은 생략을 할 수 있어요. 회화체상에서는 사실 맨 앞에 있는 it까지 심지어 안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turns out 이렇게 하면서 turns out 다음에 주어 동사 말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네, 회화체상에서는요. 문어체상에서는 it을 생략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여러분 turn이 들어가는 동사 중에 이렇게 turn 다음에 부사를 사용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표현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알아볼까요? 자, turn up 이란 표현이 있어요. turn up. 이런 거 그냥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수가 콘서트에서 무대 위로 황 돌면서 이렇게 휙 하고 돌면서 위로 확 나타난 거. 그래서 turn up 이라는 건 나타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 turnout하고는 조금 다른 게 turnout은 어떠한 노력이나 과정을 통해서 뭔가가 드러나고 밝혀지고 나타나는 거라면 turnup은 굳이 그런 과정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appear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이거 알잖아요. turn off라는 거요.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끄다 라는 표현 turn off라고 합니다. 반대가 turn on이고요. 그죠? 오케이. And the next word 바로 그 다음 단어 넘어가 봅니다. approach란 단어예요. 명사로 쓰이면 접근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공항에 최종적으로 접근하는 걸 final approach라고도 합니다.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고요.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잠깐만. 타동사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럼 목적어를 바로 취해야 되겠죠. 역시 한국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 미리 소개해 드릴게요. 이 approach라는 동사 뒤에 자꾸 장소 앞에다가 전치사 to를 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장소가 사실은 바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자리 앞에 전치사 to를 넣으시면 안 돼요. 바로 approach 다음에 장소 쓰셔야 됩니다. And the next word 바로 그 다음 단어요. 생긴 거 보니까 부사인가 봐요. 그죠? brutally라는 표현은 brutal이라는 형용사에서 왔습니다. brutal이 잔인한, 야만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잔인하게, 가차없이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brutally 하면 잔인하게, 잠깐만요. 가차없이 라고 보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 brutal이라는 형용사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몇 가지 정도 저 정리를 해볼까요? brutal까지입니다. 형용사. 잔인한, cruel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좀 야만적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barbaric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야만적인.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he next word 바로 그 다음 단어 넘어갑니다. 자, pull up이라는 뜻이에요. 그 비행기 블랙박스 사고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걸 보면 terrain 그 지형 지물 육지와 근접했을 때 비행기에서 자동적으로 pull up 이란 방송이 계속 나옵니다. 잡아 당기세요라는 뜻이죠. 그게 직역을 하자면 위로 당기세요. 조종관을 당기세요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아마도.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pull up이라고 하면 뭔가를 서서히 멈추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서서히 멈추는 걸 우리는 pull up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pull over라는 표현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pull over는 뭐냐면 자동차를 갓길로 이렇게 세우는 걸 얘기해요. 사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옛날에 마차 같은 거 타고 다닐 때 생각해봅시다. 마차에서 말이 이끌잖아요. 그 말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삐를 당겨야 말이 서죠. 그래서 그 고삐를 당기다라는 단어에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ull up이나 pull over나 둘 다 멈추는 건데 주로 자동차를 멈추는 거 뭐 자전거나 아니면 자전거까지는 아니고 자동차나 뭐 오토바이 같은 거 이런 걸 멈추는 건 pull over라고 쓴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pull over도 멈추다예요. 특히 자동차를요. And the next word 바로 그 다음 단어요. leap이란 단어 이거는 뛰어오르다, 도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도약하다, 뛰다 정도의 뜻이고 이거 보니까 갑자기 영어 속담 생각나네요. Look before you leap 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 한번 유추해 보세요. Look before you leap. 직역을 해보자면 뛰기 전에 살펴봐라. 연상되는 우리나라 말 속담 없으세요 혹시? 그렇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겁니다. 네, 이런 식의 속담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leap이란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는 규칙 동사도 있고요. leaped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혹은 바로 t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leapt 발음은 두 가지예요. left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자, the next word 바로 그 다음 단어예요. deck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주로 쓰이고요. 특히 배나 어떤 항공기의 갑판을 얘기하는데 항공기의 갑판은 데크라고 표현하지는 않기는 하는데 뭐 표현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 뭐 2층짜리 비행기야. 그러면 first deck 1층이고요. second deck 2층이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주로 배의 갑판 거기를 데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2층짜리를 우리는 보통 double decke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2층짜리 비행기를요. A380이나 이런 비행기들요. 자, 그 다음 단어예요. craft란 단어고요. 자, 명사, 동사 다 되는데 일단 명사 의미만 좀 집중해서 볼게요. 명사로 쓰였을 때 가장 먼저 연상돼야 될 단어는 사실은 이거예요. 공예품이나 공예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보통 뭐 미국 가게 중에 arts and crafts라는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예품 같은 걸 전시해 놓는 가게라고 보시면 돼요. 공예. 그리고 이게 기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나 기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craftsman이라고도 하고요. craftsperson이라고도 많이 쓰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게 배나 비행기와 관련된 표현으로 쓰였을 때는 그 크래프트를 그냥 보트, 뭐 배, 비행기
그런 기계 자체를 craft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aircraft라는 단어 배웠잖아요. 그죠? starcraft라는 오락도 아시죠, 여러분? starcraft는 우주선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라 보시면 돼요. 물론 spaceship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마지막 단어 raft는 얼마 전에 살펴본 단어 같은데요. 이거 뗏목이나 보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보트나 뗏목을 raft라고 해요. 우리 래프팅 하러 갈까? 그래서 raft가 보트를 타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문 내용 이제 바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은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데일은 누구였는데요? 네, 좀 긴장하고 있던 바로 그 승객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아닌데요? 선생님 잘못 지금 착각했네. 아, 데일은 승무원이네. 그지? 쉴라 데일이라는 승무원이었습니다. Sorry. 자, the man. 그럼 이 남자가 바로 승객이겠죠. 떨고 있었던 그 승객. 승객 이름이 앞에서 언급됐었나요? 승객 이름이 있었나? 잠깐만요. 승객 이름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One of the passengers라고만 설명돼 있었어요. 그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 승객 중에 한 명, 떨고 있었던 승객 중에 한 명은 later, 나중에서야 데일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told란 동사, 이 tell이란 동사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취하고 있는 사형식 문장으로 쓰인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일에게 that 이하를 말했답니다. that 이하가 그럼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지? 쭉 읽어보시면 와, 이까지가 전부 that 이하네요. 이까지가 전부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보니까 he could not tell her,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대요. 또 tell 동사가 등장하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tell이란 동사 뒤에 역시 또 이게 간접 목적어인 간접 목적어인 her가 보이고요. how부터 시작해서 he was at the moment, how frightened he was at the moment, 이게 첫 번째 직접 목적어일 거고요. do1이라고 표시할게요. and 하고 연결 또 되네요. How comforting it was to have someone looking at him and telling him that everything was going to be fine. 여기까지가 do2라고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 구조는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 승객분은 승무원인 데일 씨에게 데이디아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뭘 말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그녀에게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말할 수 있었대요. 뭘 말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게 how가 이끄는 두 개의 절이 나오는 거죠. How frightened he was at the moment. 그 당시에 그가 얼마나 frightened, 겁먹었었는지. 그지? 그리고 how comforting it was. 그것이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이 말이에요. 여기서 it은 당연히 가주어겠네요. 특별하게 뭔가 가리킨 대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진주어 어디 있는데요? 네, to 이하가 진주어일 겁니다. To have someone, 누군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요? 뒤에서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거죠. Looking at him, 그를 바라봐주고 동시에 telling him, 그에게 말해주는 누군가예요. 아, 그럼 someone이라는 명사를 뒤에 있는 looking이란 현재 분사 1 and telling 현재 분사 2 요게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자, 그에게 또 뭐라고 말해주는데 와, 이거 진짜 복잡하게 돼 있어. tell 또 나왔고요. 그 뒤에 또다시 간접 목적어 보이고요. 또 직접 목적어 자리에 지금 that 절이 따라 나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에게 뭐라고 말해준 사람인데요. that 를 봅니다. Everything was going to be fine.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을 해주는 누군가를 곁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comforting, 위안이 되는 일이었는지. 그러면 초록 색깔 대가로가 여기서 끊겨져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야 되겠다. 그지? 오케이. 위안이 되는지 그것을 그 당시에는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나중에서야 이 남자가 데일에게 말할 수 있었답니다. 말을 했답니다. 복잡하니까 한 번 더 가볼까요? 그 남자는 나중에서야 그가 그 당시에 how frightened he was, 그가 얼마나 겁먹고 있었고 동시에 그를 바라봐주고 looking at him,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그에게 말을 해주는 someone, 누군가를 have, 가지고 있다는 것이 how comforting, 얼마나 위안이 되는 일이었는지를 그 당시에는 he could not tell her, 말할 수 없었다고 데일 씨에게 나중에서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좀 복잡한데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사실 뭐 그 당시에 덜덜 떨면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못했겠죠. 떨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승객분도 그 당시에 승무원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 그 승무원이 또 승객들을 바라봐주고 또 승객들에게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그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이 됐다고. 그 당시에는 말을 못했지만 나중에서야 말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연결되시죠? 좋아요.
It turned out that 아까 쌤이 얘기한 구문 그대로 나왔어요. 자, turn out 하게 되면 뭐뭐임이 드러나다, 판명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it은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주어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that이가 진주어입니다. 어떤 점이 드러났냐면요. He had lost his brother. 그의 형을 잃었답니다. 그 형이 누구냐면 a firefighter. 소방관인데 그의 형을 어디서 잃었냐면 in 9/11 9.11 테러 사건 때 그의 형을 잃었다는 사실이 나중에서야 드러나게 된 거죠. During the evacuation, 바로 그 대피 과정 동안에 he was thinking that 그는 that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역시 과거 진행형 썼습니다.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 어떤 걸 생각했냐면 his family, 그의 가족들이 would not survive,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거라고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요. 뭘? Another loss in the family. 그 가족 내에서의 또 다른 상실, 또 다른 가족을 잃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즉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가족 중 한 명, 형을 9.11 테러로 잃어버렸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비행기 사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기까지 만약 잘못되게 되면 가족들이 견뎌내기 힘들었겠죠. 자, 여기서 survive는 원래 누구보다 오래 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어디에서 살아남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견뎌내다 정도로 의역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바로 가보죠. Within minutes after landing, 그렇죠. 착수 후 몇 분 이내에 3 New York Waterway ferries, 세 군데의 뉴욕 그 수로 ferries니까 이건 아마도 사실은 뉴욕 워터웨이가 대명사로 쓰여진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사실 뉴욕 수로청이라는 곳이에요. 뉴욕 수로청이라는 그 공공기관의 ferries, 연락선들이 approach the airplane. 보시다시피 여러분 approach 다음에 to가 없는 거 확인되시죠? to 쓰면 안 돼요. 비행기에 도착했습니다. 접근했습니다. Scared passengers, 겁먹은 승객들은 began to get out of the emergency exits. 그렇죠. 즉 비상구로부터 나와서 into the brutally cold air. 잔인할 정도로 매서운 그런 차가운 공기 속으로 이제 비행기 밖을 나서서 차가운 공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onto the wings of the plane.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바닷물로 뛰어든 건 아니고요. 그나마 수평을 유지하고 있던 비행기의 날개 위로 올라서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비행기의 날개는 위치가 앞에 있는 비행기의 날개를 잠깐만요. 여러분 요거 한번 잠깐 좀 이따 생각해 볼 건데 해석만 해놓고요. Which was taking on wa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take on이라는 표현 자체는 원래는 어떤 임무나 책임을 떠맡다, 착수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쓰여요. 써드릴게요. 일단 임무나 책임을 주로 떠맡다, 어떤 일에 착수하다라는 식의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그런데 만약 on 뒤에 물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물에 서서히 가라앉다라는 의미로 주로 쓰여요. take on water 하게 되면 물에 서서히 가라앉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그럼 물에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가 가라앉고 있어요? 날개인가요? 비행기인가요? 선생님 그건 뭐 때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는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는 선행사랑 일치시킨다고 했잖아요. 주격관계대명사 which 뒤에 보이는 was라는 동사를 보아하니 선행사는 누구였다는 거 알 수 있니? was는 단수주어를 받는 거잖아. 따라서 the plane이 주어였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비행기가 서서히 물에 가라앉고 있다는 거죠. 그런 비행기의 날개 위에 승객들이 올라서게 된 겁니다. 자, 바로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first ferry, 첫 번째 연락선이 pulled up alongside the plane. 비행기 옆쪽으로 pulled up, 서서히 멈춰섰고 and some passengers, 일부 승객들은 leaped onto the decks, 그 페리선, 연락선의 갑판 위로 뛰어서 오른 거겠죠. While others, 또 다른 승객들은 were helped,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aboard, 승선하도록이요. 누구에 의해서? by ferry crew, 그렇죠. 이 연락선 승무원들에 의해서 승선하도록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Soon, 곧 police boats, 경찰선들과 coast guard, 해안경비대 같은 배를 얘기하는 거죠. 해안경비선 같은 겁니다. 이 해안경비선은 craft까지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해안경비선이라고 바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And many other boats, 그리고 많은 다른 보트들은 covered the scene, 결국 그 현장을 뒤덮었어요. 현장을 메웠습니다. 그만큼 많은 배들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겠죠. Helicopters, 헬리콥터들 또한 brought police divers, 경찰 다이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죠. 근데 그 경찰 다이버들이 뭐 했는데요? Who dropped into the water, 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with the rescue, 그 구조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여기까지 쭉 연결되셨나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with 안 쓰고 그냥 the rescue만 쓰면 되게 어색하죠. 구조를 돕는다? 구조를 돕는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구조에 있어서 사람을 돕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help passengers with the rescue 정도면 모를까? 굳이 여기다가 with를 빼고 help the rescue라고 쓰는 건 좀 어색합니다. Last paragraph,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When the crew, 승무원들이 had cleared out all the passengers, 모든 승객들을 다 깨끗하게, 말 그대로 cleared out이니까 깨끗하게 내보낸 상태가 되겠죠. 모든 승객들을 내보냈을 때 캡틴 썰렌버거 기장은 walked up and down, 위아래로 비행기의 기내를 한번 이렇게 위쪽으로 또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그 캐빈, 객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2번 정도 걸어 다녔다는 거죠. 왜 굳이 그렇게 걸어 다녀요? 자신의 목숨도 지금 일각에 처해 있는데 to make sure everyone was out.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아까 배운 거 적용될 수 있겠네요.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sure 뒤에. everyone은 사실은 또 다른 주어고요. was에도 또 다른 동사입니다. 앞에 지금 make가 또 동사잖아요. 한 문장에 동사가 2개 있을 수 있어? 없죠. 두 문장 사이에 사실은 뭐가 있었다는 거죠? 접속사가 있었다는 거고 그것도 우리가 아까 배운 접속사 넷이 생략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접속사는 왜 생략된 거예요? 왜 생략된 걸까요? 우리 sure라는 표현 자체가 확신을 나타내는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신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접속사 넷이 생략된 케이스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갔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객실을 2번 정도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Then 그리고 나서 he took a final look.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마지막으로 훑어본 거예요. His sinking plane, 그의 가라앉는 배를요. And got on the last life raft. 마지막 구조선, 마지막 그 구명정이겠죠. 이 life raft가 보통 우리 말하는 구명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구명정에 올랐어요. Now 이제는 filled with passengers. 근데 그 마지막 구명정을 과거분사 field가 또 부연 설명하죠. 이 마지막 구명정은 승객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뭐 이건 기본 상식이겠지만 이걸 필링이라고 쓰면 되게 어색하겠죠. 마지막 구명정이 뭔가를 채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구명정은 승객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수동 개념으로 field 잘 쓴 거예요. Last sentence 이제 마지막입니다. The lives of all 155 people on board. 탑승 중이었던 모든 155명의 승객들의 목숨은 were saved. 구조되었죠. 네. With only 2 people seriously inju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injuring과 injured 중에 둘 중에 뭘 써야 되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이미 배운 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with 전치사 뒤에 only 2 people 이라는 명사가 보이고요. 그 다음 seriously는 뒤에 나온 표현 꾸미는 부사에 불과한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고요. 핵심은 injured냐 injuring이냐, 즉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라고 묻는 문제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이걸 판가름하는 기준점은 누구와의 관계를 따져보라고 했죠? 그렇지, 바로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예요. 단지 2명의 사람이 부상을 입힌 거면 injuring, 단지 2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받은 거면 부상을 입은 거면 수동 개념이므로 과거 분사 injured가 정답이에요. 당연히 교과서에 injured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죠? 단지 2명의 사람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로 탑승 중이었던 155명의 모든 승객들의 목숨은 구조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죠? injured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서요. question number 8과 question number 9까지만 해결을 해볼게요. question number 8입니다. What came to the landed airplane first and how long did it take them to come? 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 그 막 비상 착수한 비행기에 가장 먼저 도달했나요? 뭐가 가장 먼저 왔어요? 그렇죠. 뉴욕 수로청에 페리가 먼저 왔죠. 그게 얼마나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them은 ferries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 배들이 오는데 얼마나 걸렸죠? How long did it take?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다라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자, 이거 찾아볼까요? 그럼 어디 있는지? 이 부분이다, 그지? 잠깐 이걸 초록 색깔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Within minutes after the landing, 1분 안에죠. 몇 분, 그러니까 1분 아니고 정확하게 수분 이내 이거죠. 착륙 후 수분 이내에 세 대의 뉴욕 수로청 이 연락선들이 비행기에 접근한 겁니다. 이게 8번에 대한 정답이 되겠네요. Question number 9 마지막으로 해결해 봅시다. Whom did
the helicopters bring to help with the rescue? 구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헬리콥터가. 아까 방금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 사람들이죠. Police divers. 그렇죠. 그래서 the helicopters brought police divers who dropped into the water to rescue the passengers.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police divers만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6차 시에서 또 뵙겠습니다.